안양과 의왕에서 지금 하나 하고 있어요. 그때 한 2,000세대가 있는데 여기가 심각합니다. 문제가 심각해요. 관리점은 떨어지고 조합원 입주권도 10여까지 비과세되면 세금이 없죠. 비과세 요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그럼 세금이 과세된다는 거죠? 큰일 납니다. 팔면 큰일 나요. 꼭 기억하세요. 언제 팔아야 되냐? 재개발 재건축 사업 개요, 도시민 주거 환경, 우리가 도시정비법이라고도 하고 도정법이라고 줄여서 말씀하시겠는데, 도정법에 따라서 불량 건축물을 리뉴얼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도시 기능을 다시 이제 향상시키도록 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건축법은 도로 도입로가 한 4m 이렇게만 있어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4m 가지고 도로를 다 내서 집을 지어놨는데, 옛날에는 그 동네에 차가 몇 대나 있었겠어요? 1300cc 한 5대 있었어. 주차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근데 요즘은 2000cc가 5대가 아니라 한 50대가 들어가 버리니까 주차할 데도 없죠. 들락날락도 안 되죠.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도시 기반 시설이 열악해서, 그리고 주택이 노후화돼서 적절하지 못해서 다 이런 기능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도정법이에요. 도정법을 하는데,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은 3가지 사업을 합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 재개발 사업이 있고,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 다루는 것은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에서 관리처분 된 것만 다루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나오는 방식은, 여기도 똑같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사업 방식 중에 관리처분 방식도 있고요, 수용 방식도 있습니다. 수용 방식은 거기에 있는 부동산을 사업 시행자가 수용을 다 해서 다시 전체 도시를 재정비해가지고 재분양이 들어가는 거예요. 재분양이 들어가. 관리처분 방식은 지금 우리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랑 똑같아요.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 조합 설립을 하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고, 그런 절차를 똑같이 거칩니다. 똑같이 거치는데, 자, 이 주거 환경 사업에서 여기 관리처분이 떨어지면, 이때 떨어진 이 관리처분은 부동산이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냐, 그러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면 요거는 분양권이냐, 조합원 입주권이냐, 여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요. 요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과세 대상 자산의 1호는 토지 건물이에요. 부동산이에요. 2호가 권리예요. 3호가 주식 출자 지분 등이고, 4호가 기타 자산이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2호 자산, 2호 자산. 1호 자산과 2호 자산의 가장 큰 차이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있어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1호에서만 해줘. 부동산만 해줘. 권리를 바뀌어버리면 어떤다? 안 해줘. 그런데 여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바뀌는 2호 자산에는 해당됐어.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요거는 조합원 입주권이 돼야 돼요. 우리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조합원 입주권이 돼야 돼. 이 조합원 입주권은 도정법에 말하는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그리고 소규모 정비법, 소규모 정비법 4가지 있잖아요. 자율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여기는 관리처분 절차가 없습니다. 여기는 사업시행 계획 인가 절차에 의해서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환된 그 조합원 입주권은 입주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데,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서 관리처분 받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불리지를 않고 비과세를 적용받지를 못해요. 여기가 전국적으로 많지가 않아요. 안양과 의왕에서 지금 하나 하고 있어요. 그때 한 2,000세대가 있는데 여기가 심각합니다. 문제가 심각해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관리처분 방식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곳에서는 관리처분 떨어지더라도 뭐라고요? 조합원 입주권이 아니다. 조합원 입주권이 아니면 뭐란 얘기요? 관리처분 떨어지고 조합원 입주권도 10여까지 비과세되면 세금이 없죠? 비과세 요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그럼 세금이 과세된다는 거죠? 큰일 납니다. 팔면 큰일 나요. 꼭 기억하세요. 언제 팔아야 되냐? 준공 떨어지고 팔아야 돼요. 준공 떨어지면 그때 다시 주택으로 봐주기 때문에 그때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관리처분 방식은 조합원 입주권이 아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도정법에서는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만 해당된다. 그러면 도시 및 주거환경 사업하고 빈집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까 재개발 재건축은 단지가 크죠? 단지가 커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를 하나 사업을 하려면 이해관계자가 많아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소규모로 하겠다는 거죠. 빈집 소규모인데 도로가 이렇게 있고 만약에 이제 세트가 이렇게 된다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요 도로 사이 요 도로 사이 하나, 요 도로 사이 요 도로 사이 하나 이렇게 하나씩 하는 것이 소규모로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소규모로. 그러니까 이것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겠죠. 근데 이제 뭐냐, 서울시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도시가 하나씩 나올 아파트고 2개, 3개밖에 못 가잖아요. 그리고 이게 문제는 이 도로가 있는데 도로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함을 6개를 다 이렇게 모아서 하면은 효율이 있거든. 무슨 효율이 있어? 이 도로 밑에, 여 밑에 지하를 같이 공동으로 주차장을 쓰게 해주는 거예요. 도로 밑에까지. 그래서 모아서 한다고 해서 이게 뭐라고 그래? 모아타운. 이름을 참 이쁘게 잘 지었죠. 그럼 모아타운은 다른 법이 있냐? 없어요. 지금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라서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잘 될 것 같죠?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은데 실제는 잘 안 돼.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한 병이 있어. 배 아프는 병. 옆에서 비교해갖고 조금이라도 내가 불리하면 안 해버려. 그리고 주로 여기 사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은 분이 살아요? 나이가 젊으신 분이 살아요? 많으신 분들. 내가 월세라도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월세라도 당장 못 받게 하고 야, 나 죽고 난다 해라.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하라는데 이분들이 안 죽어. 빨리. 오래오래 사셔. 그래서 빨리 진행이 안 돼. 왜? 비례율이 다르고 용적률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평당 600 내는데 여기는 615만 원이야. 15만 원 비싸도 안 한다니까. 안 해요. 그래서 실제 모아타운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정비법으로는 잘 안 되고 있다. 요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자, 그러면 사업 시행 절차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돼요. 도정법에서 사업 시행 절차는 조합 설립 인가와 사업 시행 인가, 요거는 다 이제 아시나요? 가장 중요한 것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예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 요거예요. 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변환되는 기준일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준공 떨어지면 요때가 다시 부동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관리처분 떨어지고 이 사이는 아까 말한 대로 권리고, 준공 떨어지면 이때부터 다시 부동산으로 바뀌고, 요거는 권리 상태라고 본다. 그리고 이제 이전 고시 나고 소유권 보존 등이 나는데, 이전 고시가 떨어지면 소유권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확정이 돼서 내 새로 지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쩐다? 이전 고시는 다음 날이 내 거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변동 입자는 이전 고시 다음 날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고시 일자 기억하시고 소유권 보존 등기는 그냥 등기만 하는 거니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도시 및 주거 정비법상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을 정확히 기억을 하시되, 우리가 투기과열지구 양도 제한이 걸리는 것은 재건축은 언제부터죠? 조합 설립 인가. 재개발은 관처일이에요. 관처일부터 전매 금지에 걸려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전매가 허용되는 것은 특별한 요건이 충족됐을 때만 가능하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도정법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신다는 전제에서 보는 거고,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관한 법률 한번 볼까요? 이것도 절차는 조합 설립 인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나는데, 사업 시행 인가 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합 분양 신청 및 관리 처분 계획 수립이 동시에 들어가요. 사업 시행 인가 전에 들어가요, 여기는. 도정법은 아까 뭐라고 써?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지고 관처 계획 수립이 되고 관처가 나거든요. 근데 여기는 동시에 들어가서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지면서 관리 처분이 같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관리 처분 절차가 따로 없죠. 사업 시행 인가 절차에 따라서 권리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날이 더 중요해요. 이날이 제일 중요한 날이 되는 거예요. 이날이. 그 다음에 준공하고 이전고시하고, 그 다음에 등기하고 청산하는 절차는 똑같아요. 도정법하고. 여기서 차이는 뭐라고요? 도정법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 있지만 소규모 주택정비법은 관처가 없다. 사업시행 계획 인가일을 권리 변환일로 본다. 요것만 주의하시면 될 거예요. 요것만.